자산 시장은 매번 글로벌 M2라고 불리는 현금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주었고, 보시는 비트코인 역시도 글로벌 통화량이 선행하고 차트는 이후 매번 후행으로 따라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현재 유동성 변화량을 측정해보면 올해 6월 달에는 다시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하는 상승분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킹스터입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시장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파르게 내려왔던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바닥부터 나스닥은 플러스 4%, 비트코인은 플러스 11%가량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반등이 기술적인 일시적인 반등인지 혹은 찐반등으로 가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3월 11일에 나왔던 저점인 76.6K에서 정확하게는 이 자리를 몇 차례 더 깨더라도 크게 하락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이 저점을 몇 번 더 깨더라도 지금은 숏으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78.25K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저점인 76.6K에서 매수에 대한 그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롱으로 베팅하는 게 저는 유리한 싸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3월 10일 비트코인이 2월 28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78.25K를 깨는 자리에서 저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매수를 받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텔레그램 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오더라도 저는 더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큰 그림에서는 상승으로 그 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대로 보고 있는 지금 여기가 85K 이 자리를 뚫어내면서 비트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가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85K 여기서 윗꼬리로 단기 매도가 출현했던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저항을 받고 시간을 끈다면, 즉 차트를 우측으로 지금처럼 밀어낸다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상승의 방향을 보라보고 있지만,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올릴지 혹은 바로 올리고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다시 또 매수 타점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혹여나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 현물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부터는 내려오는 자리에서 사실 적당히 물리면서 매수를 잡아보기에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조금 더 확실한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85K를 장대 양봉으로 적어도 4시간 봉이 확실하게 돌파하는 봉이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추가로 플러스 10%짜리 반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움직임을 보시면서 진입 타점을 잡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혹여나 그 관점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영상과 관점 공유방으로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구간을 같이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내용 복귀에 대해서는 현재 보시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관점 공유방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브리핑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점 복귀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관점을 보는 이유와 단기적으로는 3월 11일에 나왔던 이 저점을 깨는 하락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하락이 아닌 앞으로의 상승을 보는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나스닥을 포함해 비트코인은 글로벌 M2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승이 시작되는 시기를 저는 빠르면 3월 말 그리고 4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상승이 시작된다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면 6월 이상으로도 그 상승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과거 2013년도부터 글로벌 통화량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게 되시면 두 자산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유동성이 감소할 때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심지어 국내 코스피까지 가장 큰 불장을 경험했던 그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2021년도에 모두가 불장을 겪었던 이유는 이때 유동성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그 상승폭을 그려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동성 지표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 차트에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M2의 움직임을 통한 자산 시장을 방향성 예측은 각종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현재 리얼비전의 CEO이자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라울팔 역시도 시장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라울팔은 작년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110K 부근에 도달한 뒤 조정을 받을 것을 예측했었고 2025년도 2월달 말까지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던 전문가입니다. 큰 그림에서 자산 시장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맞춘 전문가입니다. 그러던 그가 최근 본인의 X를 통해서 글로벌 M2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버틴다면 결국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글로벌 M2 지표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M2 지표가 먼저 반응하고 이후 가격 차트가 후행성으로 따라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치가 조금 다른 게 하나 보이는데 당시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호재로 비트코인 상승이 조금 더 길게 나와줬던 시기였었고 당시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M2 거래량이 고점을 찍은 뒤 비트코인이 고점을 형성하는 기간은 70일에서 80일 사이,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은 80일에서 최대로는 130일입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M2가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후행으로 현재 따라왔고 현재까지 그 시간은 108일이 흘렀습니다. 물론 타이트하게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달이라는 기간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비트코인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출현한다면 최소 70일에서 최대 80일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현재 가격 기준에서 그 기간을 놓고 본다면 고점을 형성하는 기간은 6월 초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빠르면 4월 중순에서 5월까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과거 2024년도 8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눌렸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면서 강하게 올라와 준다면 그 시기는 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조금 더 작은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나왔던 3월 11일의 저점인 76.6K가 깨질지 안 깨질지를 판단해보면 저는 지금 이 76.6K를 깨고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84에서 85K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파르게 내려왔던 하락에서 거래량이 붙고 단기적인 반등이 붙어주면서 다시 또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하락 추세를 가파랐던 하락에서 완만하게 만들었을 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 거래량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즉 매수가 계속해서 붙어준다면 추세는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된다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처럼 84에서 85K 이 매물대 구간을 맞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빠르게 가격을 하락시킨다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이 폭이 마이너스 대략 3에서 4%입니다. 지금처럼 매도벽을 만드는 구간이 나와준다면 과거 2025년도 2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파란색 이 매도벽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마이너스 5.8%, 거래량을 터뜨리고 마이너스 5.4% 터뜨렸던 강한 매물 저항대 구간을 한 번 더 맞고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발생하면서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서
85K를 확실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서 봉이 마감된다면 저점을 낮추지 않고 반등하는 그림 역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런 저항대 위에서 매물대를 다지는 게 아니라 저항대 밑에서 시간을 끈다면, 그리고 저항대에서 매도 거래량까지 발생한다면 저는 현재로서는 76.6K 저점 자리를 한 번 더 깨고 반등할 가능성을 더 높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가 발표되게 될 텐데,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변동성이 많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1시간 봉에서 다시 또 85K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거래량을 또 강하게 터트린다면 저는 76.6K 저점을 한 번 더 깰 가능성을 보다 더 높게 볼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85K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만 단독으로 플러스 10% 이상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비트갱에서 관점 공유방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관점 공유방 입장하시고 브리핑 늦지 않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트갱스였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